붉은 잎들의 아말 대잔치를 드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크라 책임 프로듀서 겸 MC 백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1대1이에요. 아, 힘들어요. 1대1. 이게 저희 맨날 등장하시는 패널 자이님이 지금 발등이 부러지셔서 지금 수술을 받고 병원에 계셔요. 안타깝네요. 뭐가 안타까운 거죠? 못 본 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게스트분, 이제 저희가 사전에 인터뷰를 나눴던 게스트분입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치클입니다. 치클이요? 네. 왜 하필 치클이죠? 제 드림카가 벤츠 G클래스인데 거기서 G클을 따왔는데 G클은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뭐야 그게? 치클로 했습니다. 치클이 더 귀엽지 않아요? 치커리 갖고 막 먹는 건 줄 알았어요. 그 치클 뭔가 막 그 ASMR 들으세요? 네. 치클 하면 되게 막 ASMR이 잘 될 것 같은 G클보단 좀 그런 느낌 있죠. 있어요. 아, 예. 네. 있다고 하니까. 네, 이렇게 게스트를 모셨는데 일단은 뭐 상세한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일단 여대생이시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여성으로서 그러시고 이제 주로 저와 이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은 이제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감성주점, 흔히 이제 감성주점이라 얘기하는 헌팅 술집이죠. 헌팅 술집 얘기해봤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클럽 편을 했었어요. 이제 들었어요. 네, 이진님과 함께했던 클럽 편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궁금해졌던 게 감성주점과 헌팅 술집은 어떤가.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다가 지금 제 주민등록증이 거기에 맡겨져 있어가지고 아직 안 찾으셨어요? 한 번 가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여기가 예요. 그렇게 한데 네. 너무 귀찮은 거예요 갔다 오기가.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도 못 갔는데 그렇게 해서 가봤는데 와 이게 완전히 제가 다니던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더 뭐라 할까 노골적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 나이 때는 이제 거의 한 마지막 지점이더라고요. 이제 못 들어가시죠? 몇 년 지나시면. 예, 몇 년도 아니에요. 1년 지나시면. 1년. 내년부터 못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달 지나시면. 네. 그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가봐자. 이제 안 그래도 군대 동기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기가 올라와서 같이 갔다가 충격을 받고 이번 편은 감성주점을 해봐야겠다 해서 주위에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치클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치클님은 감성주점, 헌팅 술집 자주 가시나요? 네, 저는 좀 자주 가죠. 좀. 왜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클럽보다 편하다는 점에서 좀 더 자주 가는 것 같아요. 클럽보다 편하다면은 어떤 점이? 일단 앉을 수 있어요. 제가 나이가 물론 이분에 비해서는 어리지만 그래도 대학교에서는 좀 많은 편이라서 대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점점 서 있기가 힘들어요. 밤새기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클럽을 가면은 테이블을 잡지 않는 이상 항상 일어서 있어야 되는데 일단 헌술이나 감주 같은 경우는 내 자리가 있다는 점에서 좀 춤추고 힘들면 들어가서 쉬고 춤추면 힘들면 들어와서 쉬고 또 이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편하고 부담이 없어서 자주 가는 것 같아요. 편하고 부담이 없다. 네. 그러면은 사실 목적이라는 게 어쨌든 클럽도 저번에 이제 이진님이나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클럽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실리님이나 이진님 두 분 다 목표가 있어서 가셨는데 이제 치클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게 역사가 길어요. 어떤 역사입니까? 제가 옛날에는 한창 초창기에는 솔직히 남자를 만나러 가죠. 그때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가는데 가서 하루 놀고 이러고 싶어서 가는데 여기서 논다는 의미는 어떤 거죠? 저는 진짜 그냥 술집에서 그냥 좀 놀고 따로 옮겨가지고 술집에서 놀고 괜찮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하고 그냥 그러고 끝나요. 원나잇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원나잇을 하기에는 제가 은근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믿음 안 가는 얼굴 표정으로 얘기하신 거 알아요 지금? 제가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시랍니다. 예. 원나잇은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제가 감당하기에는. 저는 오래오래 되게 남들한테 안 눈에 띄고 살자주의라서 네 원나잇은 안 해요.
아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남자들이랑 놀러 간다. 네네.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게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봤자 남자가 없어. 그놈이야. 잘생긴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예전에 실리님 이후로 최고의 외모 지상주의. 아니 근데 봐봐요. 네. 혼수를 가서 감주를 가서 누가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의 성품과 뭐 지적 능력 이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 지적 능력도 들어가는 거군요, 그 몸이. 근데 뭐 사귈 때는 지적 능력도 보기도 하니까. 근데 그리고 외모는 배신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품은 뒤통수를 칠 때가 있지만은 성품을 보고 그 사람을 사귀었다 뒤통수를 맞을 수는 있지만 외모를 보고 사귀면 뒤통수를 맞을 일은 없습니다. 이거 화장빨이 아닌 이상. 묘하게 설득이 됐네요. 그래서 저는 잘생긴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옛날엔 갔는데 점점 가도 잘생긴 남자들이 별로 없어요. 잠깐만. 네. 없어요. 진짜 솔직히 없어요. 자, 여기 이거 듣고 계시는 남자분들 있으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갔을 때 본인만큼 잘생기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분명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본인이 잘생겼는데 혼수를 간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 팟캐스트 댓글 달 수 있나요? 네, 달 수 있어요. 댓글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 주로 언제 가는지 적어주세요. 제가 꼭 갈 테니까. 왜 아주 그냥 소개팅을 시켜달라요. 소개팅을. 네. 미치겠네. 어쨌든 그래서 점점 실망을 하게 되고 이제 그냥 좀 점점 뭐 가벼운 마음으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춤이나 추자, 술이나 마시자, 춤추면서 술 마시고 뭐 좀 놀다가 들어오고 좀 이런 분위기로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주 가게 된다 그렇게. 네. 약간 클럽에 가서 춤만 추고 와요, 막 이런 느낌? 네, 저는 클럽은 더 심해요. 클럽에서는 춤만 추고 오는 게 더 심해요. 왜냐면 클럽은 더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스테이지는 괜찮은데 네. 테이블을 돌잖아요. 테이블은 더 못생겼어요. 그리고 일단 나이가 많아요. 굉장히 눈이 높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평범합니다. 평범한데 제 평범함조차도 안 맞춰주시는 분들이 많네요. 실망스럽습니다. 뭐에 대한 질문입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네. 그럼 가면은 대부분 나이대가 비슷하잖아요. 연상이 나요, 연하가 나요? 동갑? 저는 연하가 좋습니다. 무서운 분이시네. 그러면은 막상 나가서 놀긴다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그분들도 뭔가 이제 오늘 밤에 무엇인가 일어나겠지를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나가서 노시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뭐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바라겠다. 아니요. 전 그런 건 없어요. 아니 자기들이 꿀리면 딴 사람들이랑 놀면 되지. 뭐야 이게 반대. 굳이 나랑 놀고 싶다는 거는 뭐 자기들이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온 거니까. 잘 놉니까? 저요? 네. 저 잘 놀죠. 자신감. 오. 그러면 주로 어떻게 가세요? 갈 때 이제 사람들을 가야 되는데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랑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따로 이게 파티가 있어가지고 이제 클럽 파티, 그러니까 클럽 조각하는 것처럼. 번개같이요? 네, 번개같이. 저는 번개도 자주 하고 친구들이랑도 가고, 그러니까 일단 친구들이랑 가고 싶을 땐 친구들한테 가자 이랬다가 친구들이 없으면 번개로 가는데. 번개를 정확히 뭐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냥 아는 사람 아무나. 저는 저희 학교 사람들이랑 한테 이렇게 갈 사람 해가지고 학교 사람들이랑 가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같은 학교인 사람들이랑. 약간 그 단체 카톡방 같은 게 있는 거네요. 네, 일종의 단톡방이나 아니면 커뮤니티나 좀. 네, 그래서 그런 거요. 오늘 어디 가실 분 해가지고 이제 그럼 처음 보는지만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근데 되게 좋아요. 일단 같은 학교 사람이라는 소속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도 같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 별로였던 사람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일단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거르고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그 외적인 모습이 됐든 아니면은 뭐 위험성이 됐든 한 1차는 거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니까.
근데 번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혼술 감주를 가는 게 나는 어느 날 어느 요일에 거길 가겠어라고 하기보다는 좀 술 마시다가 술이 들어오면 사람이 필이 받잖아요. 그러면 오늘 필인데 이러고 가게 되다 보니까 그때 같이 마시는 친구가 같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상 네. 번개를 많이 하게 돼서 네, 전 번개를 자주 해요. 그러면 그렇게 가셨다가 이제 본인이야 이제 나 좋은 남자가 없다 네. 하고 이제 못 나왔는데 약간 그 네. 매너라는 게 있나요? 번개를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저 상대편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뭐 매너 있게 어느 정도 응수해주고 같이 나가주고 그다음에 뭐 찢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든지 뭐 그런 매너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딱히 뭐 정해진 매너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네. 근데 막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상대방들도 마음에 들어해서 마음에 들어하는 팀들은 워낙 높으시니까 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는데 저는 별로다 그러면은 그러면 웬만하면 맞춰주려고 해요. 정말 아니다 싶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맞춰주고 그냥 놀고 빨리 집 가요 저는. 그럼 번개했다가 사라지는 분도 계시겠네요. 혼술이나 감주에서 사라지는 사람들은 잘 못 봤어요. 클럽은 좀 자주 사라지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거는 네네 감주는 거의 못 봤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놀다가 네네.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알아서 각자 찢어진다든지 뭐 그분들이 안 하진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네. 원나잇을 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상대방들이 그러면은 일단 상대방 이게 티가 나잖아요. 자기들끼리 놀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원나잇을 하고 싶으면은 우리 이제 슬슬 찢어질까? 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유도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찢어집시다 하고 보내주고 저는 만약에 시간이 좀 이른 편이다. 그럼 물론 새벽이니까 이르지도 않겠지만 이른 편이다. 그러면 상대방이랑 같이 술 좀 마시다가 집 가고 아니면 좀 늦었다 싶으면 그냥 바로 집 가고 좀 이래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갈 거면은 이렇게 찢어질 거면 빨리 찢어지는 게 상대 남자들한테도 더 이득일 것 같은 게 일단 그 사람들이 만약에 목표가 원나잇을 하러 온 거면은 전 안 하니까 저는 빨리 사라져줘야지 새로운 타겟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매너인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빨리 사라져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그게 이제 안 하시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불안함 때문에? 그쵸. 전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갑자기? 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사실상 감주는 그 약간 술 마시고 네네. 어떻게 보면 남자들이 됐든 뭐가 좀 재밌게 놀려고 가시는 네. 게 좀 더 크다. 네. 어때요? 그러면 감주는 그 클럽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로우잡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지난주에 엄청 핫하게 하고 가셨는데 감주는 어떤가요? 헌술이나 전 클럽에서도 그런 건 본 적이 없긴 한데 부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거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인데 저도 제일 마지막 편을 듣긴 했는데 좀 신세계긴 했어요 그게. 네. 근데 감주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클럽이 부산에 있는 클럽보다는 더 얌전하다고 해도 감주는 서울에 있는 그 클럽보다도 얌전한 느낌이 좀 더 커요. 뭔가 이렇게 키스나 이 정도까지는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더 그 다가는 건 없다. 막 진한 스킨십은 일단 잘 안 하고 애초에 좀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술 잠깐 마시다가 주로 그냥 바로 밖에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차에서 사실 좀 더 진해지겠군요. 네네. 본인의 가장 진했던 스킨십은 어디입니까? 한 적도 없어요? 한 적은 있는데 네.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이제 와서 네. 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뭐야 이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건지. 그냥 아닌데. 뭔데요, 뭐? 원나잇은 안 하고요. 그거는 뭐, 예. 그리고 다른 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뭐죠? 그 직전 있잖아요. 약간 네. 이 손과 입과 입술과 입은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블로우잡은 저한테는 아니 그거 말고 죄송해요. 뭔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입으라고 하니까 하기 전에 이미 그거 말고 뭘 생각을 해요. 키스요? 키스. 키스는 하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손과 손이 서로 맞닥뜨리고 뭐 이 정도? 네네 그 정도요. 근데 그 정도까지 가기는 해요? 신기하네. 왜요? 그 약간 그 뭐라지 본인의 그 기준상에서 높아지지 않으면 아예 안 가실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나가는 일이 흔하진 않는데 나가면은 잘 놀죠. 최근에는 언제 가셨습니까? 최근에 백수님을 인터뷰 때 만났는데 인터뷰하러 저번 주 한 며칠 전에 만났는데 뵀는데 네. 며칠 전이죠? 3-4일 전에 뵀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친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랑 있다 보면 술을 마시잖아요. 술을 마시고 또 피를 받잖아요. 그렇죠. 피를 받아서 번개로 나갔습니다. 나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뭐죠 이게? 괜찮은 사람이 없더군요. 이게 그래서 길을 나가다가 그래서 아니다 하고 네. 거기서 나오다가 네. 길을 가다가 다른 혼술에 괜찮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번개를 했던 언니한테 언니 저 사람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자. 내가 가서 마시자고 할게. 이랬는데 언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결국 저는 쓸쓸히 집에 왔습니다. 번호라도 따지시 그랬어요. 번호 좀 주십시오 하면서. 그러게요. 제가 그 생각을 못했네요. 술이 들어가면 지적 능력이 좀 낮아져요. 사람이. 갑자기? 네. 좀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럴 수 있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개가 된다지 않습니까? 뭐 이해가 안 되지만 뭐 그렇다고 합시다. 네. 예. 네. 뭐 굉장히 안타까웠겠네요. 네, 생각이 납니다. 아직도. 그 남자분의 네. 어떤 모습이 그렇게 좋던가요? 잘생겼어요. 와, 치클님 일단 1차적으로 잘생겨야 되고 네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아니 근데 뭐 혼술에서 능력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혼술에서 능력을 안다기보다는 이제 2번 3번 만나보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귀려면요? 뭐 사귀게 됐든 그러니까 아니면 뭐 파트너가 됐든 둘이서 섹스를 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트너는 굳이 능력보다는 그냥 스킬입니까? 방 잡을 돈만 있으면 되죠. 아니 스킬. 네 그런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는 하기 전에 알 수 없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내포하고. 그래서 파트너는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있으면 제가 왜 굳이 힘들여서 이렇게 나이 들어서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들어서 이 사람아. 이렇게 굉장히 센 분을 만났어요 오늘. 저요? 네. 여러분 저 실물로 보시면 한 송이의 아리따운.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사전에 인터뷰하다가 지인분이랑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네. 지인분 말씀이 그 아파다. 아가리 파이터다. 저요? 네, 저 좀 입 잘 털어요. 입만 물에 빠지면 입만 이렇게 동동 떠다닐 거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다 하면서 저도 인정을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다시금 깨닫게 되네요. 네, 열심히 입 털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는 사연과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은 사이다무 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 REDLIPS@gmail.com과 페이스북 레드립을 통해서 사연과 게스트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울산대학교 대나무숲 2016년 9월 22일 1034번. 이번 주촌 때 서울에 있는 그린라이트처럼 헌팅 술집 컨셉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하나요? 여자 마법사 주룩 가 될 것 같은 저와 친구들이 많이 팔아드릴게요. 이 사연은 사실 이제 울산대학교에 있는 주촌에서 이제 한다는 건데 제가 여기서 주목했던 뭐냐면 헌팅 술집 컨셉으로 한다는 게 이제 그만큼 남자를 많이 만나고 싶다가 들어가고 일단 그리고 일단 1차적으로 울산대학교 그러니까 같은 학교 내니까 위험하진 않겠다는 게 이제 2차적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같은 학교라고 위험하지 않을까요? 왜? 아니 같은 학교라도 모르는 남자들이면 다 위험하죠. 뭐 라고 범죄자 없나? 이거 너무 대학교 이름을 직접적으로 얘기했나? 뭐 괜찮습니다. 그 관악에 있는데야. 네, 관악에 있는 데라고 뭐 범죄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아는 범죄자로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또 우리
그러니까 전전. 네네, 전전. 지금 저희 어디 사우디에 계시는 저분. 예, 그럴 수 있죠. 깜짝 놀랐네요. 누군가 있네. 전 대통령님도 꽤 좋으신 대학교를 나왔. 전 대통령님은 저쪽에 신촌 쪽 넘어가서 그렇죠.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그 대학. 네. 거기에 계시는데 중요한 게 사실은 이 그린라이트라는 건데 이게 일종의 헌팅 수집이나 감성 주점의 그 대명사가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백수님께서 저번 주에 민증을 놔두고 오신 그곳 거기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듣고 계시면 제 민증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 이게 제 그린라이트라는 걸 언제 들었냐면 작년에 호주에 있을 때 들었어요. 호주에서요? 네, 호주에서 들었는데 이제 귀국을 한 달을 앞두고 이제 제 친구랑 같이 살았는데 친구가 이제 한국에 곧 있으면 돌아간다. 돌아오냐? 근데 그린라이트라는 곳이 그렇게 개쩐다더라. 진짜 워딩이 딱 이거였어요. 개쩐다더라였어요. 그래서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아는 형이 이제 한국에 갔다가 홍대에 가서 그린라이트에서 이제 원나잇을 하고 왔다. 이제 그 흔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감성 좀 많이 가봤지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라고 했던 제 정보가 잘못된 거였어요. 와 가니까 그래요? 그 정도였어요? 이게 약간 옛날이랑 다른 게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헌팅을 맺어주는 거에 대해서 거의 그 약간 의무적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약간 이렇게 들이대요. 남자분들께서요?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종업원들이 들이대줘요. 맞아요. 일부러 짝을 맺어줘서 빨리빨리 나가게 이렇게 테이블을 돌리는 게 그들의 목적인 돈을 거죠.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서 저것도 참 신세계구나. 그리고 요새는 조금 더 나아졌다?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개방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성분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왔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적당한 사람 골라서 나가겠다. 아니면 뭐 거기서 뭐 진짜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헌술이나 이런 데 삼거리 포차 아시죠? 근데 그런데 원래 오리지널이었는데 그런데 가면은 사실은 그냥 앉아가지고 저희끼리 먹으러 왔으면서 혼자 있다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두 분 있다가. 그렇죠. 근데 그 그린라이트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좀 짝을 맺게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1층에 지하 쪽으로 내려가니까 지하에도 이제 클럽처럼 음악을 틀고 스테이지가 있어서 그 굉장히 게임도 많이 하고 좀 깜짝 놀랐어요. 스킨십이 굉장히 일부러 유도하는구나. 그렇죠.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갖고 온 건 요새의 핫플은 어디냐. 이제 듣고 계시는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핫플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고 전문가시잖아요. 그게 어떤 남자를 만나고 싶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죠? 그러니까 일단 홍대, 건대, 강남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능력이 되시는 분들과 편하게 놀고 싶다 이러면 강남을 많이 가고, 좀 어리고 괜찮은 애들이랑 놀고 싶다 이러면 건대를 자주 가요. 홍대는 좀 온갖 종류의 분들께서 다 오셔가지고 랠리 포인트 찍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 네, 그냥 진짜 뭐 전국 각지, 뭐 서울 각지를 떠나서 전국 각지에서 뭐 나이대도 진짜 20대 초반에서 30대 중반까지도 진짜 워낙 다양해가지고 홍대는 뭐 특정 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하루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거나 아니면은 그 홍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혼술들을 한 번씩 돌고 싶다 할 때 딱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요. 그냥 너도 가고 나도 가는 그런 곳. 네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그린라이트가, 그러니까 일단 감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뭐 춤추거나 노래에 맞춰서 춤추는 감주는 홍대는 거의 그린라이트가 제일 유명하고, 거의 그린라이트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뭐 다른 곳은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홍대는 뭐 삼거리 포차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냥 온갖 종류의 포차, 그 그린라이트 있는 그 술집 거리에 있는 모든 술집들이 다 합석의 장소가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심지어 저는 이제 솔로 포차도 들어봤어요. 솔로 포차. 네, 솔로 포차도 유명해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솔로 포차 뭐지 이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솔로 포차의 그 종업원 분들이 제일 열심히 호객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호객 행위 진짜 제일 열심히 하셔요. 좀 깜짝 놀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홍대를 지나서 강남으로 가면은 강남에 이제 한신포차가 진짜 유명하죠. 홍대 한신도 유명하고 강남 한신도 유명한데 강남은 좀
저랑 제 친구들 사이에서 맛수다? 맛있는 수다가 요즘 좀 핫한 느낌이고. 나도 몰랐던 곳이야. 네. 그리고 뭐 홍대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는데 요즘엔 좀 지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서밍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 정도가 강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강남은 솔직히 라운지 바를 조금 더 자주 가긴 하죠. 라운지 바? 네. 오히려 거기가 좀 더 이렇게 접근하기가 더 나은 건가요? 아니면 뭐 연령대가 그쪽이 좀 더 나은 건지? 라운지 바 있는 분들 연령대가 조금 더 높고 아무래도 술도 더 좋은 걸로 마시니까 만약에 내가 오늘 좀 좋은 술이 땡기네 하면 라운지 바 강남에 있는 라운지 바를 가죠. 약간 가도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일이요? 네, 뭔가 이제 뭐 합석이라던가 합석은 하시길 것 같고. 네네. 어차피 합석은 하실. 저요? 네. 네, 그쵸. 저는 당일은 아무것도 안 하죠. 뭐 이해는 합니다. 네. 그리고 건대는 뭐 제가 대학생이 되기 전부터 유명했던 왕대박. 그건 진짜 거기가 노래가 나오는 곳이라서 저는 거기 되게 자주 가고요. 네. 뭐 거기도 건대도 솔로포차 요즘 생겼는데 거기도 되게 진짜 줄 많이 서 있고 핫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삼거리 포차 아니면은 시민호프 거기도 오래됐는데 시민호프도 여전히 건재한 느낌이고. 시민호프 딱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거기 진짜요? 약간 그 헌팅 술집 이런 느낌보다는 네네. 진짜 그냥 호프인데 네. 우연찮게 뭐가 맞아 떨어져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평일에 가니까 교수님들끼리 술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너무 신기했어요. 여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2번 갔는데 네네. 한 번은 진짜 핫할 때, 그러니까 붉은 불 때 갔고 한 번 평일에 갔는데 붉은 불 때 갈 때는 진짜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근데 붉은 불토가 아닐 때 가니까 교수님이 저쪽에 술 마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건전한 곳이군 이러면서 들어왔었는데. 네. 근데 이게 좀 제 나이대 관점에서 설명해드린 거라서 뭐 왕대박이나 그린라이트 같은 경우는 26살까지가 그걸로 커튼 걸로 알아요. 네. 그래서 아마 26 이상이신 분들은 뭐 별밤이나 밤사 같은 별밤 밤사. 네, 거기는 아마 26 이후부터일 거예요. 25이니까 26. 막 그런 데 자주 갔는데 제가 그런 데는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밤사는 한번 가봤어요. 진짜요? 네, 어땠어요? 막내가 되는 새로운 기분. 8년 전에. 8년 전에 무려. 네, 근데 막내가 돼봤는데 막내가 됐는데 거의 노시는 분들이 확실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대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많이 보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누님들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얼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는 방법이나 춤을 추거나 스킨십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요? 더 세요? 네, 약간 훅 들어와요. 그래서 오와 이러면서 그 약간 그쪽 세계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20대 초반이나 중반이나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굴이 최고다면 그쪽은 직업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얘기하다가 무슨 일을 하게 되고 뭘 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대충 보고 뭐 디자인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하고 있다, 뭐 미디어 쪽 일을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는 많이 조금 감소하거든요. 보는 거에서 오히려 능력이 좀 더 중심주의가 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 신기했죠. 전혀 이해를 못하시겠네요. 네, 저는 얼빠십니까? 네. 네? 네, 능력은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사귈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있네 보네요. 감주에서는 연애하거나 그런. 네네. 저는 감주나 혼술에서 만나는 분들이랑은 연애는 안 해요. 비슷한 게 남자분들도 그러잖아요. 나이트에서나 만난 사람들이랑 결혼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좀 독특하게 좀 화제가 됐던 게 결혼할 때 만났던 분이 나이트에서 이제 그 합석해서 만났다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개그맨. 네, 씨. 그래서 그게 좀 독특했었죠. 굉장히 신기했었는데. 그러면 약간 우리가 좀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감성 주점과 헌팅 술집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게 사람들마다 좀 정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나누는 기준은 감주는 좀 노래 나오고 좀 춤추고 이런 느낌이 강하고 혼술은 진짜 삼거리 포차, 한신 포차처럼
진짜 그냥 뭐 노래 안 나오고 진짜 일반 술집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합석이 자주 들어오고 좀 그런 느낌이 큰 것 같아요. 치클님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세요? 어디를 좀 더 선호하세요? 저는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감주입니다. 흥이 있으시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대나무숲 2015년 7월 17일 9126번째 사연입니다. 술집에서 헌팅해서 몇 번 만났는데요. 우리 집 근처 예고 다니는 고딩이었어요. 철컹철컹 할 뻔했다. 민증 검사 좀 확실히 해줘요 좀. 이제 이분처럼 네. 이제 나이 그러니까 예고 다니는 고딩이면 근데 잘생겼거나 이뻤거나 둘 중 하나긴 하겠네요. 예고면. 예고는 얼굴모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뭘로 갑니까? 예술적 능력으로 가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예고는 그런 예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방송 예고 이쪽에 관련된? 그래도 뭔가 춤을 특별히 잘 추거나 아니면 노래를 특별히 잘 부르면 예고를 할 수 있죠. 정말 외모 지상주의적이시네요. 실망입니다. 제가 들을 말은 아니잖아요. 실망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것처럼 혹시 감주 있다가 에피소드가 네네. 있으세요? 감주 내에서 어떤 좀 에피소드가 있다면? 일단 고딩은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서울에 있는 감주가 아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냥 술집이었나 보군요. 왜냐면 감주랑 헌술은 정말 민증 검사가 철저해요. 이분은 근데 술집에서 헌팅을 일단 당했다. 그런가 봐요. 감주 내 에피소드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걸 듣고 싶으세요? 야한 거요. 야한 거. 제가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좀 보수적인 거 들을래요. 그럼 뭐가 있지? 야, 약간 이런 것처럼 이분도 지금 나이 때문에 곤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었는데 들어서 저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뭐 연락처도 교환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었던 적은 없고요. 네. 뭐가 있지? 저 생각 좀 해볼게요.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감주에 가면은 남자들이 약간 허세를 부리잖아요. 허세요? 허세는 저도 부려서. 어떤 거 부리십니까? 그냥 뭐 솔직히 처음 뵌 분들 앞에서는 있는 척을 해야지 사람들이 함부로 안 대요. 네. 어떤 걸 있는 척을 하시죠? 그냥 뭐 잘 사는 척이라던가 내 원래 사는 것보다 더 잘 사는 척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내 능력을 부풀려서 얘기한다던가 그런 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 만약에 한 번 만나고 끝날 거면. 왜냐면은, 어차피 두 번 다시 안 보니까. 네네. 왜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남자들은 원나잇 하려고 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막 내가 마시다 취할 수도 있고 그런데 미리 막 우리 집이 어느 정도 괜찮은 집안이다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더 함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건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 내부에서 막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뭐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나가지를 않으시니까 에피소드 없는 거 아니죠? 저는 에피소드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는 감주에서 항상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의 항상 제가 끌고 와요. 진취적 녀석. 네. 그래서 막 한두 달 전에 갔던 데는 그날 또 역시 건대 왕대박이었는데요. 여러분 건대 왕대박을 자주 찾아주세요. 네, 저 보시면은 뭘 봐요? 뭘 봐? 술 한 잔 사주세요. 뭐예요 이게? 막 해서 건대 왕대박이었는데 그날 또 역시 주위를 둘러봐도 괜찮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날 또 그런데 딱 마침 그러니까 제가 좀 일찍 간 편이라서 테이블이 안 차긴 했는데 마침 딱 들어오는 테이블에 있는 분들께서 저희 바로 앞 테이블이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막 엄청 잘생긴 건 아닌데 그래도 나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 이 정도면 내가 어디 데려가도 나쁘진 않겠구나. 네, 그냥 괜찮았어요. 괜찮아가지고 제가 저랑 제 친구랑 같이 마시자고 하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앉은 지 한 1분, 2분이 지났을까? 그러니까 술병이 들어오자마자 제가 가가지고
저기요 저희랑 같이 앉으실래요? 이랬거든요. 오, 공격. 그러니까 그분께서 당황하셔서 저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이러면서 말 얼버무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저 마음에 안 드세요? 이랬어요. 그분이 당황해가지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이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뒤에 제 테이블에 있는 술잔을 가져와서 그쪽 테이블에 놔두고 같이 마셔요. 이러고, 엄청난 자신감인데요. 네. 이러고 반강제적으로 같이 마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랑 결국 나가셨나요? 네네. 그리고 같이 마신 지 5분이 채 되지 않았을 그 시점에 저기 같이 나가요. 제가 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분께서 막 근데 바로 나가도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또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막 이러셔서 제가 살게요. 같이 나가요. 이러고 옷을 딱 입고 나가니까 그분들 또 따라오셨어요. 네, 결국 그분들이 술은 사주시고 네. 그리고 재밌게 놀다가 깔끔하게 집에 갔습니다. 깔끔하진 않았지만. 깔끔하지 않았다는 건? 제가 취했어요. 네. 제가 집에 들어오긴 했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분께서 데려와 주신 것 같은데. 친구는요 그러면? 친구는 집에 갔어요. 그때까지 제가 취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랑 헤어지는 장면은 기억이 나요. 친구도 너 집 가, 나도 집 갈게 이러고 그분이 저를 집에 데려다 주신다고 했는데 집에 데려다 주셨으니까 집에서 눈을 떴겠죠? 그게 뭐야? 친구분도 그러면 곱게 집에 가시고? 네네. 약간 뭔가 이야기가 진취적이군이라고 들었다가 뭐 혹시 그런 것도 있어요? 거절당한 분들 있잖아요, 남성분들. 네. 그럼 그분들이 진상을 부렸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세요? 저한테 거절당한 분들이 진상 부리신 적이요? 아니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좀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그게 뭐 그분들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막 진짜 막 같이 앉읍시다 하는 족족 진짜 앉게 되는 분들은 정말 잘생기신 분들 말고는 흔치 않죠. 예전에 제 친구랑 같이 이제 네네. 컨팅 술집 갔다가 나오는데 제 친구가 취해가지고 진상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싫다. 그래서 제가 가서 수습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들었죠. 나는 마더 테레사구나. 왜 어떤 진상을 부리셨는데요? 약간 이렇게 자기를 무시했다는 그 다혈질을 부리니까 일단 말리고 진짜. 이제 이 친구 너무 취해서 그런다면서 수습해서 사과하고 이제 경찰도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경찰 딱 보자마자 태게 여성분들이 뭐 맞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여성분들이 먼저 신고를 했으니까 그리고 뭐 술에 취했으니까 서로 그냥 곱게 끝내라면서 제가 이제 제정신이었으니까 알겠다, 죄송하다고 옆에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냈죠. 경찰 분들께서 잘못하셨네요. 이런 건 한 번에 제대로 혼내주셔야지 다음번에 또 그런 일 안 해요. 취해도 사람이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대로변에서 그랬어요. 정말 민폐네요. 그래서 저는 오죽했겠습니까? 네, 다음부터 같이 다니지 마세요. 그게 5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2년은 끊으셨고? 아니 뭐 그냥 같이 술은 안 먹죠. 잘하셨어요. 어때요? 그러면 이런 감성주점에 갔는데 만약에 나이가 너무 많다, 내지는 너무 어리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나요? 상대방이요? 네네. 네, 잘생겼으면 많고 어린 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하지만은 대학생들 중에서 많은 편이라서 저보다 어려봤자 몇 살 차이 안 나서 어릴수록 좋죠. 뭐가요? 그냥 다 좋죠. 뭐가 좋은 겁니까? 잘 모르겠네요. 어린이들은 일단 잘해요? 아니요, 저 보수적인 여자라고요. 그냥 잘하냐고 물어본 거잖아요. 어린이들은 편해요. 편하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 뭐 진짜 나이 많은 애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린이들은 좀 그런 건 좀 덜하고 그리고 되게 막 진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자들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들이랑은 결혼 안 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어디서 만나든지 좀 되게 쉽게 막 좀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막 좀 매달리고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보수적인 분이 아니라 변태를 만나고 있는 거였네요. 그게 좋죠. 그럴 수 있죠. 네. 네. 약간 좀
본인에게 좀 이렇게 매달리고 순진해서 좋은 것 같아요. 순진한 애들을 타락시키고. 아니요, 타락시키지 않습니다. 울리고. 아닙니다. 약간 그 예전에 누구였더라? 네. 그래요. 저희 패널분이 뭐랬지? 저희 패널 자이님이 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사관학교다 자기를 이제 순진한 애 데려와서 섹스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데이트부터 섹스까지 다 가르치고 그래놓고는 자기를 떠나간다고. 애들이요? 애기들이. 그러면서 굉장히 하소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약간 이건 좀 다른 의미로서의 사관학교군요. 근데 어린이들은 떠나도 결국엔 다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이미 많이 겪어본 기회.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겁니까? 아니요, 그럼 막 딱히 어떤 거라기보다는 네. 이거는 제가 딱 새내기를 만났었던 적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지만은 더 어렸었던 애를 만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나가서 같이 이렇게 술집에서 있는데 얘가 저한테 막 키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별로예요. 제가 그래서 떼고 너 처음이지? 이러니까 처음이래요. 키스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참 당황했었죠. 근데 그런 얘들은 막 제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걔는 좀 일단 어리고 순진하고 착하고 괜찮다 보니까 얼굴도 괜찮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만나볼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한번 얘랑은 자주 잘 수도 있겠다 정도? 네, 그런 생각도 잠시 들었었는데 근데 첫 키스가 내가 처음이면 와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다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약간 좀 서로 이율 배반적이지 않아요? 순수한 어린애가 좋은데 알 만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타고난 사람도 있을 텐데 백마탄 차라리 왕자를 만나요. 그게 더 쉬워. 제 이상형입니다. 백마탄 왕자. 나타나주세요 여러분. 미치겠네. 어쨌든 네. 그래서 얘는 아니다 이러고 서서히 연락이 끊었는데 네. 왜냐면 계속 연락도 자주 오고 좀 되게 진짜 막 좋아하는 게 눈에 보여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애기들. 나는 진지하지 않은데 얘는 진지하니까 막 부담스러워서 서서히 연락을 끊었는데 자기도 이제 눈치를 챘으니까 끊었죠. 끊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몇 달 간격으로 아직도 가끔씩 오더라고요. 연락이. 아직도 연락이? 네. 잔인하시네요. 아니죠. 근데 막 괜히 희망 고문하는 것보단 저 같은 사람이 훨씬 낫죠.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전 희망 고문을 하지 않습니다. 전 아니면 아닙니다. 왜 한 내년 되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죠. 키스가 좀 더 나아졌는지. 늘었는지요? 한번 만나서? 아니요. 앞으로 저 만날 수 있는 사람 많은데 굳이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야 쓰겠습니까? 과거의 영광.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대나무숲 4월 22일 22,137번째 울림. 처음으로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봤어요. 친구 따라 처음으로 온 감성주점에서 흥겨운 음악에 춤을 추며 놀던 도중 거의 완벽하게 제 이상형에 부합하는 여성분이 계시더라고요. 춤을 추는 내내 그 여자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음악이 끝나면 다음 음악으로 넘어가면 같이 술 한잔 하자. 다짐을 속으로 500번도 넘게 하다가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과감하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합석을 하고 술을 마시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고 말솜씨도 능숙하지 못해 분위기가 내내 좋진 못했어요. 간헐적으로 웃음과 서로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정도였죠. 여성분도 친구 따라 처음으로 감주에 오게 되고 과연 그럴까? 네,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관심 표현은 여러 번이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합석하고 대화하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던 도중 여성분들의 친구들이 이제 가봐야 한다고 여성분을 데려가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여성분이 제 번호를 원하시는 거죠. 여성분이 제 번호 원하시는 거죠? 하면서 핸드폰에 번호를 쳐주더라고요. 근데 번호를 받고 연락을 했더니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다고 보냈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끊겼어요. 글의 주소와 맥락과 재미가 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연락을 이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답이 오기 전에 다시 먼저 연락하면 안 되는 걸까요? 해도 된다면 얼마 후가 적당할까요? 연애 초보에게 답을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사연인데요. 이거 약간 좀 애매한데? 뭔가 귀엽다. 남자분이 일단은 초보인 건 알겠어요. 네네. 여자분도 굉장히 호감을 보인 것 같긴 해요. 네네. 번호를 먼저 주셨으니까. 네, 그렇죠. 만약에 먼저 따신 게 아니니까. 네. 근데 끊겼다 연락이. 네. 그럼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하루 놀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술에 취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흥겨워지니까 아, 좀 만나볼까 하고 이제 술김에 번호를 주셨다가 본인 경험은 아니죠? 모든 여자들의 경험이지 않을까요? 네. 술김에 번호를 주셨다가 후회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 진짜 원나잇이라는 거나 이제 뭐랄까 이렇게 감성주면서 번호를 딴다는 것 자체가 못 믿어올 수도 있겠네요. 진짜 거기서 만나서 뭔가가 연애를 한다든지 이런 건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봅시다. 얘기를 좀 더 보면은 일단은 여자한테 번호를 물어봤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진짜 용기를 낸 건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이분이 분위기에 따라가지 못했다까지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번호를 주신 거 봐서는. 연락을 했더니 여성분이 심지어 번호를 먼저 주셨네요.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서 주신 거잖아요. 그럴겠죠? 아닌가요? 진짜 술김 애가 확실할 것 같은데 이분은 이후 이야기를 모르니까 약간 뭔가 뭐 하나가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술을 깨고 좀 후회하신 것 같아요. 아, 어제 괜히 놀았네. 아, 어제 괜히 번호 줬네. 좀 이런 거 제가 자주 이러거든요. 그럼 이분 아예 이제 가능성이 없다. 근데 좀 이런 스타일이면은 정말 이어가고 싶으면은 만나자고 독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왜냐면 기다리면은 진짜 끝입니다. 기다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분처럼 이제 이상형인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나요? 본인이 아마 분명 이제 클립은 없을 거고. 오히려 이제 주위에 이제 친구들이나 번결해서 올라갔을 때 와, 저 사람 내 이상형이야. 이상형이라기보다는 저 사람 그냥 만나다 보니까 괜찮아서 사귀게 되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종종 있겠죠. 근데 이상형이다 이거는 그리고 이거 읽어봤을 때 이분 자체가 좀 어리시거나 아니면 되게 경험이 미숙하신 쑥맥이 아니실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여자분들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뭔가 이상형이라고 딱 찝어서 내가 그래서 근데 이분한테는 굉장히 이제 천지가 바뀐 일일 거란 말이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분은. 춤을 추는 내내 그 여자만 보이기 시작했어. 너무 귀엽다. 진짜. 약간 흐뭇한 미소가 아니라 야, 이런 남자 하면 있을텐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다음에 왕대박 오세요. 뭐야 그게? 만나면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번호. 번호 주면 뭐예요? 연락을 이어가 봅시다. 하여튼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연락을 해봐라. 네,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 하긴 어려운데 그래도 굳이 정말 너무 만나고 싶다 이러면 연락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사실 자기가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재밌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반대편에 있는 그분은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본인이 결정을 할 내용이지만 좀 안타깝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상대방이 안 될 놈은 안 돼요? 아니요. 쑥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도 당길 땐 당겨야 되는데 이분은 제대로 당기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딱 처음 만났을 때 매력 어필을 확실히 해야지 나중에 내가 왜 번호 줬지 이런 생각이 남더라도 그때 잔상이 남아있으니까 다시 만날 확률도 높은데 처음 만났을 때 부끄럽다고 빼면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죠. 차라리 친구분이 데리고 나간다고 얘기했던 게 사실 저는 그 의미가 친구가 재미없으니까 가자 약간 이런 의미였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이분이 마음에 들어서 번호를 준 건데 차라리 그날 연락을 좀 지속적으로 하면서 차라리 그날 뭔가 이렇게 둘이서 얘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거 들으니까 그 백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연락을 했는데 바로 연락을 한 게 아니라 한참 후에 한 거라면 혹시라도 그러면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아 그냥 심심풀이로 만날 사람 없어서 나한테 연락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그 약간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날 하루 동안 못 만난 남자들이 이제 자기가 맞아요. 봤던 번호 하나씩 연락해보고 찾아보다가 아 얘 괜찮았는데 하고 이렇게 딱 연락할 수도 있으니까 그날 당장 연락한 게 아니면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났으니까 뭐 헌팅 술집에서 만났으니 뭐 그렇지 뭐 하면서 좀 안타깝네요 이 사연은. 네. 마음 아파. 네, 시클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왕대박 오세요. 왜 왕대박 그만 좀 불러요. 아니 그럼 근데 내가 그라는 자주 안 가는데 건대로 오세요. 뭐야 이게. 네,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숭실대학교 대나무수 6월 27일 33,007번째 사연입니다. 건대 헌팅 술집에서 건대네요. 술집에서 만나서 저한테 관심 표시하신 25살 분. 친구 등살에 쳐다보지도 말라고 해서 그대로 택시 탔는데 아쉬워요. 헌팅 술집에서 나와 저를 포함한 제 일행 모두가 인사조차 안 했어요. 전 그게 사람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조차 못 지킨 것 같고 그래도 하루 중 몇 시간을 대화했지만 제대로 작별 인사조차 못했어서 진짜 저를 포함해 모든 제 일행들을 쓰레기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반박할 수도 없어요. 뭐지? 근데 제가 가진 호감은 분명 크긴 하지만 친구들의 너 쟤랑 번호 교환할 거야? 미쳤냐? 의 시선을 무시하기엔 제가 너무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멍청입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전 솔직히 아무리 하루만 재밌게 술 먹는 대상이라고 생각해도 그 모두가 제 인간관계 같거든요. 이성적 상대가 아니라도요. 언젠가 어느 곳에서든 만날 사람 같습니다. 그럼 하루 볼 사이든 계속 볼 사이든 간에 제 신념대로 행동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또 타인의 눈치를 너무 보는 바보라 내가 모든 인연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 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번호를 알려주는 걸 못해요. 그냥 같이 술 마신 애들한테 호박씩 가는 것 같아서요. 또 사실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나를 데려다 준다는 사람을 거절하기도 해요. 솔직한 마음으로 잘 되고 싶은데 다들 저를 왜 좋아해? 이런 반응이면 사리게 돼요. 바보 같아요. 후회도 많이 돼요. 특히 오늘이 그래요. 진짜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바보 같은 우유부단함 때문에 다 망했어요. 그냥 택시 안으로 친구의 팔짱을 끼고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지인이 인정하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 역의 관계는 제 알바가 아닌 건데 더 많은 사람을 놓치기 전에 제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도 아닌 경험이니까요. 널 좋아하는 사람, 내가 너도 호감이 있는 사람이 본인 내 지인의 마음에 차지 않는 게 중요할까? 아니라고 본다? 깨달아줘. 뭐죠? 그냥 자신감이 없는 분이시네요. 남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이지만 이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약간 뒤에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를 보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뒤에 이런 말까지는 붙일 필요 없잖아요.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블라블라블라 이런 말을 붙일 필요는 없는데 그런 말을 이제 붙이신 거 봐서는 약간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여성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그냥 뭔가 그냥 주변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 사귀거나 아니면 부끄러워서 번호 못 따거나 이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친구분들이랑 갈 땐 어때요? 친구분들이 저요? 네. 저랑 제 친구들은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다 적었습니다. 좋은 의미네요. 네. 약간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분들 친구들 등살에 뺨을려 갔댔잖아요. 근데 그럼 이분들이 헌팅 술집을 왜 간 걸까요? 그분들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좋은 사람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 좋은 사람이란?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에 드는 잘생긴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약간 그런 느낌도 들어요. 친구가 과잉보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잉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생각에는 그냥 이 글 쓰신 분께서 일단 되게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고 좀 자신감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 입장에서는 막 혼술에서 만난 사람이 좋은 사람일 확률은 적다 보니까 그냥 빼라, 그냥 하지 말아라, 좀 이런 느낌으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그런 느낌도 드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이랑 이제 같이 갔을 때 꼭
이거 약간 좀 빠른 소리인데 외모가 출중하신 분이 네. 뭘 하려고 하면 꼭 그보다 이제 같이 온 친구가 방해를 한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시스터우드 같은 게 발동이 되면서 저 새끼들로부터 나의 친구를 지켜야 돼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너무 예쁜데 상대 남자는 내 친구 외모보다 못해. 내 친구가 너무 아까워. 이래서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이분이 좀 예쁘게 생겼을 것 같다? 외모가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시작했어요. 약간 좀 과보호를 주위에서 받는 느낌? 근데 그건 정말 억측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친구 외모보다는 친구의 성격에 따라서 사람들의 주위의 반응이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가 되면은 그냥 다 예뻐 보여요. 내 친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그러니까 친구의 의사 상관없이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뭘 하든 내 친구가 더 아깝죠. 솔직히 그러시잖아요. 백수님도 내 친구가 뭘 하든 더 아니에요? 저는 항상 그러던데. 네, 저는 항상 제 친구들 알아서 살아라. 내 친구들은 나나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분 진짜 순수한 것 같기도 한 게 맞아요. 사람 사이에 최선의 예의조차 못 치는 것 같고.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잖아요. 네. 그러다 하루 중에 또 대화를 했는데 작별 인사조차 못해서 약간 그게 진짜 아쉬웠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25살 그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하루면 보면 뭐 말사람인데. 근데 제가 미련을 끊자고 얘기를 드리자면 남자분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이분 번호를 따셨을 거예요. 진작에 갔을 때도 땄을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혼술 안에서 바로 번호를 따는 경우가 제일 많고, 아니더라도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헤어질 때 인사를 안 하고 나와도 바로 따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연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그냥 튀셨나? 화장실 잠깐 갔다 올게요 하는 사이에? 아니요,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인사를 안 하고 나갔다지 가긴 갔잖아요. 네. 근데 약간 친구들이 너 쟤랑 번호 교환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네.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번호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눈치를 준다던가. 저는 좀 마이웨이라서 제 친구들은 얘는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커가지고 제 친구들은 저한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거 하나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 헌팅 술집을 가면 대부분 2대2나 3대3으로 가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겹칠 때도 있지만 안 겹칠 때도 있고, 아니면 나를 동시에 좋아하고 나랑 친구가 한 사람을 동시에 꽂힐 때가 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교통정리를 하십니까? 친구들이랑 그 얘기를 미리 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보통 얘기를 하죠. 괜찮은 사람 있으면은 둘이 동시에 괜찮아 하면은 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자. 우리 서로 뭐 쌓이는 거 없이 하자.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남자분이 둘 다 저를 좋아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자연스럽게 그렇게 앉게 돼요. 그냥 딱히 그런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있어도 그냥 되게 뭔가 남자분들 사이에 뭔가 이런 말 하기 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나, 좀 이렇게 상하관계? 그 서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도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을 좋아하는 분이 겹치면은 그 주도하는 분이 주로 이렇게 같이 앉게 되는 게 큰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랑. 사실 남자들도 그걸 이제 화장실 간 사이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요? 너 누가 마음에 들냐, 누가 마음에 들어서 둘이 이제 겹친다 그러면은 그냥 얘가 해서 하자. 근데 사실 남자들이 대부분 겹치진 않아요. 어차피 거진 겹친 경우 없고, 소위 해서 겹치더라도 이제 한 사람 양보하거든요. 그럼 내가 좀 맡을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리를 이제 들어올 때도 약간 이제 미리 짜는 거죠. 이렇게 슬쩍 안 되는. 어차피 둘 다 짜고 치는 걸 아닌데 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반대로 두 명의 관심을 한꺼번에 자기가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을 하는 거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이 관심을 표하기 전에 제가 관심이 가는 사람한테 제가 대시를 합니다. 주체적입니다. 네. 그러면은 거절당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내가 그 정도로 주체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뻐서일 수도 있지만은, 잘 들었습니다. 남자분들도 그래도 대부분 예의가 있으시니까 먼저 대시하는 여자를 거절하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분도 결국에는 자기를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다.
그랬을 수도 있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도 정말 마음에 들진 않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더 마음에 들어 하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거 하소연하는 것 같거든요. 마음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은 친구들한테 주위에서 호박씨 까고 있다. 왜 좋아해? 그러면서 반응하면 사리고 이게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모든 번호 알려주는 걸 못합니다. 번호 너무 주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긴 해요. 번호 주변 술 마시는 애들한테 번호를 알려주는 게 호박씨 까는 걸까요? 이분 주위에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분의 그 사연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반짝반짝 빛나시는 분 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신 분 그리고 그 주위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니까 이성보다 저희 동성인 친구가 많은 그런 여성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인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어떤 식으로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대놓고 이제 뭐 하지 마 이런 얘기를 못 하고 그냥 이런 대나무 숲으로. 그 이제 많은 이제 대시 같은 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헌팅 술집을 가든 어딜 가든 그래서 대시 많이 들어오는데 계속 번호를 못 딴 거죠. 내가 마음에 들었던 사람도 있고 아니었던 사람도 있는데. 그렇고 저는 왜 그런 맥락을 못 읽겠죠? 어디서 나오지? 조금 이분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막 친구들이 보호를 하고 신년대로 행동을 눈치를 보고 있다. 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아님 말고요. 그런가 그냥 좀 되게 자기 주장이 확실하지 않으신 분 같아요. 막 주변에 친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친구가 적어도 그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면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감싸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분들 사연을 보면은 헌팅 술집을 갈 때도 인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확실히 그 이제 갈 때 내가 뭐 원나잇을 하든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을 수 있는 친구들이랑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맞아요. 가면 사실 친구들이랑 가는 것보다 전 번개에서 간다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신경을 안 쓰니까 아무래도 덜 예의 차리고 여의를 덜 차릴 수 있으니까 친구들끼리 뭐 소문 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그 뭐 어느 정도의 그게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때요? 친구들끼리 갈 때가 좀 더 편한가요? 아니면 번개를 갈 때가 더 편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들이랑 갈 때가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뭐 번개로 갈 때는 뭐 소문이나 아니면은 뭐 이미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친구들이랑 서로 스타일을 더 잘 알고 아무래도 뭐 환상의 이제 복식조가 될 수 있어서 그것도 있고 친구들 그러니까 저는 뭐 번개로 가면은 그렇게 친구만큼 예의를 안 차려도 된다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친구들이랑 갔을 때 예의를 차려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상대방이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상대방한테 맞춰줄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가 저한테 맞춰줄 수도 있고 번개로 가면 사실 마음에 안 맞으면은 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내가 이거 맞출 필요가 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네 그래서 친구 그것도 있고 아무래도 친구랑 갔을 때 좀 더 믿음직스럽죠. 약간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친구랑 같이 갔는데 그 친구래 그 번개를 해서 갔는데 번개했던 사람이랑 겹친 거야. 그러면 이때가 제일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었고. 네, 저는 제가 너무 예의가 없나? 저는 항상 그냥 마음에 들면 제가 바로 대시를 해가지고 제가 데려오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든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아니 저는 상대방도 괜찮은 사람의 경우에만 데려옵니다.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내가 침 발라놨으니까 전 좀 그래. 네, 오늘 어마어마한 분과 함께 방송해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사연에 대해서 어떠셨나요? 지클님 오늘 방송에 대해서 어떠셨는지. 마지막 두 분이 너무 안타깝네요. 약간 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 두 분이 약간 번호 딴 것만 얘기가 없었으면 서로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안타깝네요, 굉장히. 여러분 자신감 있게 나서세요. 이런 평생 후회가 됩니다. 뭐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후회한 적은 없지만
후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후회가 될 거라고. 네. 네, 저희가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그 동안은 이제 다른 걸 안 드렸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지금 러브젤이 엄청 많이 남아요. 그래서 러브젤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언젠간 쓰겠죠. 이제 헌팅을 다니시거나 약간 말이 좀 이상한데. 이제 뭐 클럽이나 네. 이렇게 헌팅 술집, 그러니까 원나잇을 하시는 분들 이제 못 믿겠다 싶으시면 네. 이게 에이즈와 각종 유해균 및 바이러스가 99% 항균되는 러브젤입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은 그 혹시라도 원나잇은 잘 안 하시지만 혹시라도 하시게 될 때는 조금 더 안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있고 이거 저희 이제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쇼핑몰 rdlip.korea로 들어오시면 제품 구매하실 수 있고 다른 제품도 지금 현재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회원하시는 분들에게 10%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한 번씩 구매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용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네요. 제가 우수회원이 되는 그날까지. 네. 제가 보기엔 세티스파이어를 먼저 사실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재밌는 주제와 게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10시에 찾아뵙겠고요. 문의나 특히 이제 저희 게스트 출연을 원하시면 언제나 fm@radio.com.으로 이제 아니면 페이스북 레디리뷰로 메시지나 이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